자, 주말 사이 특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의 김승원 의원 모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두 분입니다. 이건태 의원 모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양문환 의원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야, 특검이 제대로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이거 뉴스 따라가기 힘들어요. 네.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우선 윤석열 구속 적부심은 예상대로 기각이 됐습니다. 네, 한 4시간 만에 기각이 됐고요. 밥 먹는 시간이랑 조서 정리한 시간 빼면 거의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기각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 간수치 얘기했나 봐요. 네, 5배 정도 높다고 하는 건데 거동에는 지장이 없고 지방간 정도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런 댓글이 좀 있었습니다. 수감돼 있으면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술 안 좋죠. 그러네. 간수치만 가지고는. 규칙적인 생활하고 술 안 먹으면 간수치는 또 금방 내려갑니다. 네. 적부심은 구속 사유가 있느냐를 다시 판단해 보는 것이지 아픈 걸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될 사유지 적부심 신청 사유. 더 이상 아니죠.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그때 말해야 되는 거지. 구속할 때 그 상황이 적법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데는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아하. 구속 후 사정이 더 나빠진 거죠. 구속 당시에 구속 요건이 됐던 사유가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더 증감된 거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동안 보여준 본인의 태도가 강제구인도 안 간다. 그렇구나. 특검도 안 간다. 그다음에 재판도 안 간다. 이러니까 구속 사유가 오히려 더 증감된 거죠. 풀어주면 더 안 나오겠죠. 그렇죠. 수감돼 있는 안 나오. 원래 적부심 석방률이 통계 보니까 7% 6%대인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빨리 한 거 봐서는 정말 택도 없는 청구였다라고 법원이 사인을 준 것 같습니다. 자충수를 둔 거예요. 그동안 구속된 다시 이후에 청구하지 본인의 마라. 행동이. 그럼 말이라도 잘 듣든가 그동안. 그렇죠. 자, 그리고 바로 구속 기소했어요. 더 이상 부르지는 않고. 네네. 그 이명박 2018년도 윤석열이 이명박 수사할 때도 그 수사 조사 거부하고 그러니까 바로 구속했다 그러던데 그거를 지금 그대로 돌려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조은석 하나 특검이 실익이 없는 거죠. 이 계속 안 나올 상태에서. 테니까 시간만 실익이 없죠. 시간만 흘러간다. 그래서 수사력을 다른 데 집중하는 데 낫지. 이거 실행이 해서 얻을 게 하나도 없죠. 특검. 윤석열이 어쨌든 언론은 이쪽에서 뭐라고 그러면 특검 얘기도 실어주면 윤석열 주장도 실어주니까 그런 언론 플레이할 기회를 아예 차단해 버리겠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무적으로도 이제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법원이 허락 여부를 판단하잖아요. 근데 영장 범죄 사실이 다 수사가 됐어요. 근데 연장 청구를 하면 법원이 아주 예민한 사건이라고 판단해서 연장을 불허해 버릴 수도 있어요. 꼭 연장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법원에 대한 신뢰가 좀 없을 거예요. 그거는 3특검 모두 그런 것 같아요. 지기현 판사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사례가 되면 스타일이 구기도 수사 상황에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기소한 것 같습니다. 18일 날 8시 40분에 영장이 그러니까 적부심이 기각되고 그러면 이제 기록이 이제 그날 검찰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날 아침에 미리 준비해둔 공소장과 이렇게 증거 기록 대조를 한 다음에 바로 기소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준비를 미리 한 거다. 미리 준비한 것이다. 지기현처럼 시간으로 계산할지라도 1차 구속 기간이 도과되지 않는 시점에서 기소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 가지고 또 부당치게 틀림없으니까 아예 그런 언론 플레이 기회를 주지 않겠다. 특검이 윤석열의 언론 플레이 기회를 주지 않는 것에 아주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입 다물어라.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연장을 만약에 하더라도 윤석열은 또 구속적부심 청구할 거거든요. 그렇겠죠. 계속 그렇게 말썽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더 이상.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얘기하기 전에 지금 그 3부 토건에 그 영장 심사에 안 나왔던 그 3부 토건 부회장이 그때 안 나왔을 때부터 도주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이기훈 부회장. 근데 이제 밀항 첩보가 있나 봐요. 이 밀항을 한다는 거는 이제 한국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로 큰 일을 저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저게 그러니까 큰 수사를 할 때 보면은 통상적으로 긴급 체포를 먼저 합니다. 영장 청구할 때. 근데 이번에는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은 긴급 체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도망을 갔는데 화이트 칼라가 설마 밀항하겠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밀항을 했을 수도 있고 네. 이제 저 뇌피셜인데 또 보통 저분이 이와 비슷한 사건하고 뭐 전과도 한 10여 년 전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10여 년 전에. 굉장히 무섭죠. 그래 되면은 수사하다 보면 극단의 선택도 해요 사람들이. 되게 이제 도주했다는 사람들, 밀항했다는 사람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도주할 수도 있지만은 또 극단의 선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중에 확인해 보면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는 좀 긴급 체포를 한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사건만 보더라도. 근데 이 산부 관련해 가지고는 혹은 그 김건희 씨 관련해 가지고 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했던 건지 여하간 저 양반들이 안 나올 거라는 건 예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예상을 해야죠. 이제 해야 됩니까? 예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해야 지금 돼요. 보통 큰일이 아닌가 봅니다.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밀항까지 실제 밀항을 시도하는 첩보가 있으니까 아마 저런 그렇죠. 그 수배 전단도 뿌려진 것 같은데. 법원에서 영장을 당연히 발부를 해야 되고요. 네. 이 상태가 되면은 신문 없이 영장을 발부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신문에 영장이 이제 발부돼야 되죠. 이러한 큰 사건에서는 신병 확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단순 주가 조작 사건이 아닌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되게 저런 화이트 칼라 범죄로 지명수배가 뿌려지는 거는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그렇죠. 뿌려져도 한참 좀 지난 다음에 그다음에 예컨대 이제 뭐 다단계 같은 네. 피해자가 많은 경우에나 하는데 물론 이것도 주가 조작이니까 피해자가 많겠죠. 근데 이렇게 신속하게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쫙 뿌렸다는 거는 빨리 체포를 해야 될 만큼 핵심적인 범죄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저분이 우크라이나 MOU 우크라이나 그 개발 MOU 체결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하거든요. 알려지기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삼부통은 그러니까 인수할 때도 실무를 했다는 거죠. 예. 실무를. 네, 네. 그 전 현직 회장의 주식 승계를 도와주고 그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라는 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그 우리 정부가 참여하고 거기 그게 큰 돈이 될 거다. 그래서 주가가 폭등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네, 네. 그때 본인이 이렇게 이 상태에 놓인다는 것은 단순한 저 사람들께만의 니기전이 아니라는 그런 거죠. 반증이 됩니다. 예. 뭔가 뒤에 큰 손이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면 돈 번 게 몇백억 단위니까 네, 네. 거기 뭐 1년 살고 나오면 그래서 되잖아요. 1, 2년 살고 보통 그 정도 나오던데. 되게 바지들이 밀항 첩보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밀항 첩보가 꽤 예. 신빙성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저 사건이 그 당시에 그 우크라이나의 영부인도 한국에 왔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주가 조작 이상의 뭔가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부부하고 만약에 주가적으로 연결되면 이거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자기 권력을 위해서 주가 조작의 소재가 됐다.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 특검팀에서 주가 조작을 우선적으로 수사를 해야겠지만 저는 굉장히 찜찜한 게 그 우크라이나에다 줬다는 1억 달러 네. 무상 지원 그 1,400억, 500억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어디다 썼는지 혹시 그 돈이 그 김건희 씨와 연관된 사람들한테 흘러간 것은 아닌지 꺾여서 예. 그것도 한번 나중에 꼭 조사를 보통 해봐야 사건은 되겠다.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네, 네. 사건일 수도 그때 있습니다. 공장장께서 김건희 씨도 뭔 이득이 있으니까 이 짓을 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서 그럼 이득을 보지? 계속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딘가에 저수지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런 들고. 생각 듭니다. 네. 하여튼 이 부회장은 본인이 엄청난 큰일에 연루됐으니까 밀항하면 한국 못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평생. 젊은 나이인데 평생 한국 떠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만약에 실제 이제 며칠 지나보면 알 겁니다. 밀항을 한 것인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이분은 그 본인 안전도 잘 도모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이용한 일을 했다면은 예전에 마티즈 사건도 네. 있고 아무튼 뭐 수배 전날에 얼굴이 공개됐으므로 곧 제보가 어디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 또 밀항한다는 거는 큰 범죄도 저질렀지만 또 그만큼의 돈이 있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떠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서 살 돈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충분히 먹고 살 만한 밀항을 돈. 한다면 혼자 할 수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밀항은. 그렇죠. 누군가 조직이 있어야 되죠. 누군가 도와줘야 되죠. 예, 도와줘야 되죠. 그럼 그 조직도 이 주가 조작에 연루될 조직일 가능성이 높다. 보통 사람 밀항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예. 그렇죠. 예. 정말 영화 같은 일들이 계속. 근데 뭐 벌어지고 몇천억짜리 다단계 사기 쳐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아는지 그 밀항 루트를 타고 예. 도망가서 중국에서 몇 년간 살다가 잡히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돈이 있어야 그것도 합니다. 돈이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라 엄청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다시 안 돌아올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못 돌아오잖아. 밀항하면은. 야, 여기서 큰 거에 터질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최혜명 사건, 사건이 너무 많은데. 최혜명 건에서는 두 분의 굉장히 저명한 목사 두 분이 압수수색이 됐습니다. 네. 요 정도 목사들이 압수수색인 건 처음 아닙니까? 처음이죠. 처음이죠. 예. 이 김장한 목사하고 김영훈 목사하고 순복음교회. 예.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는 이제 보수 개신교에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순복음교회야 뭐 다들 아는 초대형 교회인데 이 두 목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임성근 사단장 혹은 부인이 그 루트로 지금 로비를 했다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예, 이종호 루트 말고 예. 또 다른 루트로 이걸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은 이종호가 뭔가 김건희 측에 의해서 했을 것이다. 예. 멋쟁이 해병 단톡방 그걸 생각했는데 이제 한쪽이고 예. 또는 한쪽은 이제 김정환 목사님이 그 조태용 예. 안보실장한테 전화를 하고 사망한 지 이틀 만에 예. 열흘 전이죠. 회의가 열리기 전에 7월 21일 그러니까 회의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전에 회의 이전에 이미 회의 보고 받자마자 화를 냈다는 건 그 예. 전에 뭐가 그러니까 들었다는 얘기니까. 회의 열흘 전에 김정환 목사님이 조태용 안보실장한테 전화를 하고 회의가 있는 당일에는 이철규 의원한테 전화를 하고 네. 그다음에 또 고석 변호사라고 거기다 전화를 하죠. 이 세 사람이 윤석열 측에 전화를 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김정환 목사 본인의 인적 관계 윤석열 부부와 직접 했을 것이다. 또 임성근 부인도 순복음교회 이철규하고 같이 다니니까 또 이철규한테 전화를 했다. 그래서 얽히고 설킨데 김정환 목사가 이제 어떠면 연결고리 비슷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이 된 것 같아요. 이 회의는 이제 경로 회의를 말합니다. 윤석열이 경로회의. 처음으로 격려했다고 알려진 회의. 네, 7월 31일. 예, 그 회의 이후로 여러 가지 지시가 떨어지는데 이 전화는 그 전에 벌어진 거예요. 그 전과 그 당일날 이제 같이, 예. 전화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인 루트 혹은 그 군목 을 타고 또 간 루트 뭐 이렇게 여러 갈래의 루트들을 확인하고 있는 와중인 것 같은데. 네, 네. 여러 갈래를 확인한 것 중에서 가장 뭔가 좀 근접한 정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 이제 이철규 의원의 전화 통화 뭐 이런 게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여기서 좀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근데 본인은 이제 통화 내용은 없으니까 통화 기록만 있지. 네, 네. 뭐 다른 내용이라고 주장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파헤칩니까? 통화 기록은 있는데 통화 내용은 남아 있지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수사를 한 사람의 의지와 능력이죠. 그거 어떻게 풉니까 이거를? 그게 수사라는 게 종합 예술이거든요. 예. A라는 수사관이 조사할 때는 전혀 자백을 안 하는데 예. B라는 수사관이 조사할 때는 자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어떤 기술이 들어가야지 자백되는 여러 가지 종합 예술이다 보니까. 추정인데요. 네. 예, 근데 통화 기록이 그 전에도 있었느냐, 네. 그러니까 자주 통화하는 사이였느냐, 아하. 그다음에 그 통화가 이제 몇 초냐, 어. 몇 분 단위냐 그런 것도 보고요. 그러니까 자주 통화하는 사이면 어느 정도 변명이 먹힐 수가 있는데 생전 통화 없다가 갑자기 그때 그 타임에 딱 통화를 하면 그거는 뭐 이와 관련된 일이 강하게 추정이 되고 법원에서도 그걸 인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통화 내용이 추정을 없어도 하도 네. 네네. 우리 이제 김성원이 말씀한 것처럼 이분들이 통화했던 것은 이제 그 시점에 평상에 통화 안 하셨던 분이 이 시점에 통화하기 때문에 강한 의심을 받지만은 이것은 그 의심만으로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통화 내용을 실토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 자백을 웬만해서는 안 할 것 같은데. 안 하죠. 처음에는 안 하죠. 이철규 의원 같은 사람이 자백할 네. 가능성은 낮은데
결국 이제 관련자 중에 약한 고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쭉 수사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 통화한 내용을 옆에서 들었다거나 또는 뭐 그렇게 말하더라든가 여기서 파고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가장 위크 포인트를 찾아서 그걸 이제 집중 타격에서 공격을 해야죠. 수사 기법이다.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수사를 잘하는 사람이고. 그걸 잘하죠. 잘하는 이제는 사람이 뭐 고문을 할 수도 없고. 고문할 수도 없죠. 그 청문회 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연락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중간에서. 그래서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국방부 측하고 또 해병대 사령관 추가하고도 연결한 것 같고 나중에 기록이 이제 경북경찰청에서 회수될 때도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이었나요? 거기하고 통화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연락의 키맨 같아요. 임기훈 대통령실에 비서관이 있던 김기환한테도 연락이 있다는 거니까 방첩대 문건에 보면 근데 임기훈하고 조태용이 3명만 남지 않습니까? 회의 끝나고 임기훈, 조태용, 윤석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임기훈 비서관이 가장 공격하기가 지금 유리한 상대 아닌가. 뭔가 그 조태용은 임기훈한테 말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어려운 알 수는 없는데 어딘가 약한 고리가 하나 나와야 되겠어요. 세상 약한 고리가 군인 분들은 좀 순진해서 그래서 임기훈 그 비서관을 계속 얘기하시는 있고, 건데 뭐 신범철이라든가 유재은 두 양반은 또 화이트 칼라라 수사를 당해보면 또 놀래갖고 또 술술 부는 경향이 있는데요. 약한 고리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고요. 문건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어떤 문건이 나왔다고 하냐면 그 군에서 작성한 문건인데 국방장관 윗선의 지시다. 네네. 군에서 국방장관 윗선이 대통령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은 뭘 들었을 테니까 거기서 또 타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갈래로 타고 올라가서 결국은 대통령이다 하는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건을 입수했다니까 그 문건의 작성자를 당연히 조사하겠죠. 어디서 이 말을 들었느냐. 그러면 점점 좁혀질 겁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부에 이제 방첩부대가 있잖아요. 그 방첩부대장이 작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첩부대장은 이제 김기환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김기환은 그 말을 누구한테 들었느냐? 지금까지는 김기환은 누구한테 들었다고는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박정훈 대령은 김기환한테 대통령이 경로하면서 일이 이렇게 어그러졌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박정훈 대령 말과 이 방첩부대장이 작성한 문건이 일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김기환 사령관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아마 아까 말한 임기훈 이 국방비서관한테 들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어쨌든 생각합니다.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로부터 들었으니까 김기환 현장 사령관이 그 얘기를 알죠. 김기환하고 통화한 게 2차례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비아폰으로 통화했을 수도 있으니까. 여하간 그 양반이 그 얘기를 들을 루트는 대통령실에 누군가 얘기해 줘야 알 수 있으니까 그 누군가를 말 안 하고 있는 거죠 현재. 근데 저는 좀 신기한 게 이 해병대 방첩부대장이 작성한 이 문건이 어떻게 여인영이가 그걸 없애지 않고 그냥 이 조난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잊어버린 거 아닐까요? 작성한 걸. 김기환 사령관이 이제 구속이 되면은 그 전모를 밝히는데 진위를 볼 겁니다 상황이. 협조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영장 청구됐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첩사가 지금 예전에 기무사 아닙니까?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무사는 그 전날 누구랑 술 먹었는지도 다 압니다. 그 정도로 그렇다고 하죠. 군을 상대로 한 첩보기관이니까. 그러니까 그 문건이 나오면 아마 김기환 사령관이라든가 다 손을 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방첩사의 계엄 합류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잡아내라고 있는 데인데 지들이 계엄을 하면 이거 내란을 저질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위 쿠데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지. 그렇죠. 참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거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다 거기에 동참해 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금 통일교가 압수수색되는데 이것도 건이 커요 보니까. 통일교가 압수수색된 이유는 뭐냐면 그 윤모 씨라고 하는 통일교 간부로서 청탁건이 있어서 김건희 씨한테 샤넬백을 줬다고 하는 그 양반하고 건진이 주고받은 문자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문자 내용이 2023년 우리가 기억하는 그 김기현 당대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안철수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압박하거나 나경원 막 압박해 가서 다 주저앉혔던 그 전당대회 때 건진법사가 통일교 쪽에 10,000명 정도 가입시켜 주라. 그래서 전당대회 때 우리가 원하는 후보한테 밀어주게. 이런 청탁성 문자를 주고받는 게 드러난 거 아니에요. 예. 오, 대단한 거죠, 이거. 그렇죠. 예, 이제 그렇습니다. 대단한 범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지금. 통일교가 이제 정치에 관여했다는 게 공식적 입증이 된 거죠. 문자로 입증이 된 거죠. 입증이 된 네. 거죠. 보니까 세계본부장 역할을 했던 윤영호 씨가 통일교의 넘버 2. 너무 들어알려졌는데. 예, 한학자 총재 바로 밑에인데 네. 통일교가 그 전에 그 어머님과 아들 사이에 또 재산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래갖고 어머님이 조금 외로운 그런 처지라 외로운. 제가 볼 때는 그 윤영호 씨 전 네. 세계본부장이 거의 통일교의 모든 살림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하지 않았는가 싶었고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정치권에 줄을 대서 통일교가 하고자 했던 네.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캄보디아 했고 사업이 그게 이제 있는데. 캄보디아 사업도 예. 있고 또 다른 데 또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에도 그런 것도 사실은 다 그것도 파봐야 조사해야 되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 더 들어가면 YTN 인수 문제도 인수하려다 말았죠. YTN 인수. 통일교가. 예, 메콩강 개발하는데 국가로부터 공적 자원 지급받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캄보디아 메콩강 뭐. 공개 이제 정식적으로 통일교가 종교 집단에서 이제 정치권으로 손을 내밀려고 했던 것이죠. 그 전에 이러한 단계에 있기 전에 윤석열과 통일교의 연결 고리를 이제 권성동은 했다는 보도가 있고 그렇죠. 또 그 외에 방금 말한 것처럼 당원을 모집하는 예. 관여했다. 그래서 뭐 이번에 통일교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사가 되면은 뭐 이런 정치에 왜 이렇게 줄을 대려고 한 것인지 어디까지 통일교는 정치에 관여가 된 것인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통일교가 권성동 당대표라든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당원들 가입시켜서 도와주고 대신 이제 윤석열 정권이라든가 그쪽 국힘 쪽에서는 통일교가 원하는 사업, 근데 아프리카 새마을 사업도 있더라고요. 새마을 운동, 그다음에 캄보디아 사업. 네. 갑자기 예전에 윤석열이 아프리카에다가 100억 달러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지 예. 않았습니까? 근데 새마을 운동 예, 전달한다면서. 예. 그 통일교가 원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저는 특검이 기재부 쪽에다가 이게 원래 ODA에 가려면은 한 2년 정도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근데 2023년도 예산 짤 때 막 ODA를 갖다가 집어넣어야 된다고 서둘렀던 그 항목들 중에 급하게 간 것 중에 통일교가 원했던 것들 그 예산들이 어떻게 수립되고 집행이 되는지를 보면 거기에 또 실마리가 거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특검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많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게 이어지니까. 네, 또 도와준 사람도 많고 그 지시를 이행한 사람들 많고. 통일교는 자기 이권 사업이 있어가지고 예. 건진을 통해서 접근한 건데. 네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이제 그 통일교 쪽에서는 목걸이도 6천만 원짜리 주고 샤넬백도 몇 천만 원씩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거를 김건희 씨 자기는 못 받았다고 그러고 있고 네네네. 그 건진법사가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믿기지는 않죠. 네. 근데 그렇게 청탁이 들어갔는데 거꾸로 이제 김건희 씨 쪽에서 우리 그 청탁은 들어줄 텐데 혹은 살펴볼 텐데 당신들이 해줄 게 있어. 10,000명 정도를 국민의힘에 가입시켜줘. 네네네. 그러면 그 10,000명의 몰표가 생기는 거잖아요. 생기죠. 네. 예. 그거 신천지도 그랬었다고 하잖아요. 신천지도 네. 신천지 간부가 20대 대선 예. 신천지 간부가 2021년에 자기들 그 대선 경선 때 신천지 대거 가입하라고 했다고 하는 폭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천지 국민의힘이 잔뜩 있고 그다음에 통일교 신도들 국민의힘이 잔뜩 있어가지고 특정 후보를 몰표를 줄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이면 이게 골 때리는 건데 아주. 당대표도 만들 수 있고 뭐 이게 그 친윤을 아직 제대로 못 버리는 게 윤석열을 국민의힘이 이게 종교가 정치에 이제 관여하는 건데 이걸 관여를 통해서
순수하게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했겠습니까? 뭔가 자기들 이익이 있어서 했겠죠. 이게 국가 운영 원리가 예. 정교 분리잖아요. 예. 만약에 정교 분리가 안 되면 정말 온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이 문제가 이번에는 좀 확실히 정교 분리하면 큰일 난다는 것이 좀 교훈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10,000명이 누군지도 밝혀내야 되는 것 같고. 통일교가 이제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 결국 권성동 의원에게 무슨 부탁을 했을 것 같은데 저 역할을 보면 권성동 의원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예. 권성동 의원은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 통일과 권성동 의원이 굉장히 좀 긴밀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후보 당시에도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후보가 참여하는데 권성동 의원이 역할을 한 것 같고 예. 또 통일교 행사에 권성동 의원이 가서 축사도 하고 저 문자를 보면 권성동 의원과 건진 법사가 통일과 관련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고 보면 충분히 권성동 의원은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힘에 권성동, 이철규, 중진 의원인데 예. 권성동은 피의자로 적시가 됐죠. 피의자로 적시됐죠. 정치자금법 예. 위반. 이철규는 참고인이 됐어요. 예. 두 사람이 좀 압수수색을 신분이 당하고 있는데 다릅니다, 지금. 예. 상당히 신분에는 엄청나게 좀 격차가 있습니다. 지금. 역할을 한 게 권성동 의원의 역할을 한 게 특검이 보기에는 범죄 수준에 도달했나 봐요. 그러니까 피의자로 입건한 거죠. 그렇겠죠. 이철규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자, 이 주말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안 하면 안 됩니까? 특검의 수사가 예. 새 특검이 지금 그 때문에 요원의 불꽃처럼 번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거 가닥을 잡기가 힘들어요. 새끼를 계속 헷갈려요, 쳐가지고 네. 뉴스가 계속 나오고 압수수색이 계속 나오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뭐 서너 시간만 자고 다 특검에 몰빵한다고 일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네. 정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말도 안 쉬고 김건희 씨 특검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건이 너무 많고 관계자가 너무 많고 꼬리를 계속 치고. 예. 예. 그래서 저는 내란 특검이 지금 속도가 빨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원래 90일에다가 60일이니까 150일 아닙니까? 예. 빨리 이제 그 외환 관련된 일반 이적죄라든가 그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하고 예. 이쪽 김건희 특검에서 좀 관련 있는 것들은 좀 받아서 받았어. 내란 특검이 받았어. 지원 수사해 주는 지원 걸로. 수사를 하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니 근데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도 좋은 아이인데 특검마다 그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력을 아예 그쪽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은. 그것도 가능합니까? 법을 바꾸면 되겠지. 아니 바꾸긴 특검에 해야 될 텐데. 내란 특검 명의로 김건희 특검의 대상인 범죄 사실 가져다 할 수는 없어도 예. 내란 특검의 인력을 김건희 특검으로 줄 수는 있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게 김건희 특검이 지금 보면은 아주 그냥 넓어요.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넓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되면은 수사하는 사람들도 부담이 클 겁니다. 어느 하나를 명백하게 꼬집어서 좀 매듭을 짓고 3부 토건 하나만 해도 너무 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 그 김건희 특검이 너무 벌치는 것도 다 해야겠죠. 근데 일단 입증이 되는 걸 모아가지고 김건희를 먼저 구속을 하는 게 저는 그거는 이번 달 안에 네. 하려고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움직이는 속도. 빨리 김건희를 구속해놔야 네. 수사 탄력도 붙고 다른 이제 그 수사 비협조자들도 협조를 받을 수도 있고. 이게 김건희 그러니까 윤석열 특검과 최혜병 특검이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끝나서 김건희 특검을 다 모여가지고 지원을 해야지 되지 않겠나. 지원을 해줘야 사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싫은 것을 매듭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수사팀도 부담이 적지. 그렇죠. 하나라도. 예, 이렇게 이 백화점식으로 넓게 해버리면은 본인들이 굉장히 부담이 생깁니다. 이게. 근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하나가 작은 사건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을 먼저 매듭을 져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처분을 결정을 하고 나면 이제 수월해지죠. 그런 사건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요걸로 구속영장을 치겠다고 하는 사건이 따로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정호 씨를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수사 끝나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하고 명태균 게이트에서 공천 개입한 것 확실한 건 묶어가지고 두 가지는 확실해 보이니까. 예, 일단 김건희를 먼저 구속하고 시작하는 게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 저도 동감합니다. 네. 양분남 의원님은요? 이정호 씨 이야기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먼저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백화점 하지 말고 뭔가 매듭을 지어야 되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김건희를 구속하고 나면은. 근데 이종호 문제는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이거 심각한 문제다. 주가 조작과 임성근 구명로비에 관여한 것은 또 중요한데 그보다 중요한 게 그 뭡니까 이정필이 신거 집행유예 빼주고 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지금 그리고 삼부 통원도 연결돼 있어요. 이정필은. 네, 다 연결돼 있어요. 본인도 주가 조작 재판받은 사람이 같은 1차 주포인 이정필이 돈을 받았다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지금까지 이제 이종호 그랬다니까 부의도 알고 있고 김건희 여사도 알고 있고요. 부탁해서 집행유예 해주겠다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까? 만약 이게 사실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사법농단. 지금까지 우리가 사법부 태도에 직위원이 시간을 계산한 것도 이상해. 그다음에 조의대 저렇게 이례적 재판한 것도 이상해. 그리고 김성훈 구속영장 기각한 것도 이상해. 서부지법 남동도 영장 기각한 것도 이상해. 사법부의 이상한 점을 늘 우리가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사법부를 작동하는 손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종호를 데려다 잘 조사하면은 그도 나올 수 있다. 그 손이 누군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밝혀야지만이 사법부의 존재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존재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너무 많이 나가신 거예요. 이걸 손은 확인할 수 있다. 아니 이걸 발표를 확인해야 된다. 아니 보니까 김건희 씨한테 부탁해서 재판에 집행유예 받게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누구냐 이것이죠. 김건희를 대신해서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수사할 게 많습니까 지금 김건희 씨 특검이. 그래서 저는 이게 김건희 씨는 세상 만사에 다 개입한 것 같아요.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이권과 만사 건입이네요. 건입. 그래서 양 특검에서 빨리 수사가 이루어지면 어차피 김건희 혼자 못하고 윤석열 힘을 빌었겠죠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에 이 김건희 씨가 누구를 통해서 이런 법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이게 밝혀진다면은 저는 특검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했다면 사법농단을 할 수 있는 특검. 양문환 의원님 사법부에 대한 비판에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100% 동의를 안 해요? 이슈가 된 판사들을 김건희가 어찌어찌 연출을 동원해서 불러갖고 밥도 사 먹이고 그런 얘기는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는. 그럼 내가 제기하고 맞고만 내용이 이게. 그러니까 네, 자, 상당히 그 주제는 따로 하기로 해요. 자, 그 주제는 특검 하나 덩어리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죠. 사법농단 특검. 자, 우리 양문환 의원님 나왔다 하면 마지막에 항상 사법개혁이에요. 사법부. 이게 우리가 헌법 개정을 해서 예심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법부 개혁됩니다. 사법부가 마지막에 압수수색 영장도 잘 발부를 해주고 정신 차려야지. 안 그러면 양문환 의원님한테 혼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자, 의원님 마이크 내려줘 마이크. 자, 의원님 다시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